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국방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 전문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이 문제를 제가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네. 사실 과목으로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오늘 북핵 문제를 주제로 가져오셨는데요. 네. 자, 북한이 지금 어제, 엊그제 또 한 번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네. 미국, 중국에 주는 그 메시지가 있죠. 네. 첫 번째 우리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가서 만나겠다라는 등 이렇게 약간 화합의 제스처를 쓰고 있는데 왜 미사일을 던져요? 그게 이제 조금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이 길들이기를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이전의 입장에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좀 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문 대통령이 북한 가서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네. 특정한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은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대화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냥 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경고성 발언을 하면서 네. 문 후보도 큰 틀에서 국제사회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아마 조금 본인의 입장을 네. 완화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지 않을 경우에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봐도 됩니까? 그럼요. 그래요? 근데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그러면 뭐 간보기 한 거예요? 일단 새로 출범한 네. 이 문 정부에 대해서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테스트요? 반응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쏘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미사일을 쏘았을 때 그러면 환영하는 반영을 기대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낮은 단계에서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지 않습니까? 네. 완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대화의 성질 요건을 아마 이 트럼프가 제시한 이 특정한 상황, 뭐 북이 핵을 포기한다든지 네.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유화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네. 입장을 완전히 선회한 거는 좀 지나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요?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 미국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로 네.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항공모함 칼빈슨호 같은 경우 호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 영해로 이동을 시키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네. 글로벌 호크를 일본 쪽으로 전진 배치를 시키지 않나. 네. 백악관 쪽에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전술핵을 네.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등등등등 해서 이 북한을 이 고강도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마이웨이를 고집하잖아요. 네.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게 천명한 것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그럼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중국에 던진 메시지도 뭐 이제 사실 이제 요 최근에 이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회의가 개최된 날 그 당일 날에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해 잔칫날에 사실 찬물을 끼얹은 거죠. 네. 끼얹은 건데 전통적인 우방인 또 이따금씩은 보호자인
중국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마이웨이로 역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중국 쪽에도 천명을 한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북한에서 지금 탄도미사일을 정말 발사한 게 그냥 한 건 절대 아니군요. 북한은요, 모든 것이 전략적 판단을 전제로 해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미사일 한 방을 쏘더라도 네. 전략적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흔히 말하는 제가 좀 약간 저속한 표현일 수는 네. 있겠지만 정말 간보기 미사일을 한번 쏴본 거군요. 반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최근에 이제 사실 그 미국이 고강도로 압박을 했지만 네. 미국은 그 강원 전략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대화의 길도 사실은 트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험악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북한이 이 미사일 도발을 했느냐. 앞으로 펼쳐질 그 평화적인 우호적인 무대에서 초기에 이 북한 쪽이 유리한 그 강한 포석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 포석이라는 게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사실은 그 고도 2,000km에서 이동을 했다는 것은 대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장거리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최소한 제 생각에는 6,000km에서 맥스 10,000km짜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00km면은 알라스카를 타격권으로 두고요. 네? 기존에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네. 이 북한은 미사일 강국입니다. 참고로 한 1,000기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스커드 미사일은 대개 한 300에서 500km, 노동 미사일은 1,300km 이상, 무수단 미사일이 4,000km고, 그러면은 4,000km면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4,000km면은 알라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거고요. 6,000km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타격권으로 들 수 있는 아니 정도입니다. 그 미사일이 북한에서 쏴서 그 정도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럼요. 근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어 체제에 의해서 공중분해되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 제가 너무 모르는 질문을 미사일 요격 체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 배치된 사드 같은 그 거. 사드도 네. 있고요. 또 SM3라고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네. 또 미국 본토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이 다중 방어 시스템이 미국에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지만 사실 특히 이제 그 미사일 네. 중에서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되게 어려워요. 중간에서 그렇죠. 이 잠수함이라는 게 밑에 수중 밑에 있으니까. 수중에 있으니까 이 찾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잠수함으로 미국 서부 이 근해에 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잠수함에서 바로 이제 발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위원장님. 지금 방금, 북한에서 그렇게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력 대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강력하게 대응했는데,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겁니까? 아니면은 그럴 줄 알았다라는 입장일까요? 그냥 예상하실 때는 어떠십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저는 이게 그냥 진짜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저희 시나리오예요. 저는 이럴 줄 알았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딱 들었으면은 북한 측과 정말 바로 만날 줄 알았어요. 만나서 어떻게 할 줄 알았냐면요. 자, 김정은 택을 포기하라.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막 박수치고 환호할 거잖아요. 그럼 거 봐라. 내가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느냐. 사드 나가라.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불행히도요.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제가 왜 방금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했냐면요. 그러면은 사드가 나가는 거에 대한 명분이 있잖아요.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 그럼 사드가 나간 뒤에 북한이 아니다. 나는 다시 핵을 가진다. 저는 뭐 이런
얍실한 시나리오로 혼자 생각했었어요. 아, 그럴까봐 그러셨군요. 걱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냥 정말로 예상 가상 시나리오. 네. 혹시 북한에서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겠다라고 한 뒤 사드가 정말 당당하게 빠져나가게 한 뒤에 네. 다시 가지고 올까봐 전 진짜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을 쏜 뒤에 또 문재인 정부가 강력 대응을 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하던 다른 뭐 이때 말하던 공약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예. 지금 세계 질서가 네. 사실 G1, G2에서 미중 양강 구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 미국과 중국의 국력차는 현재로도요. 네. 미국이 총 GDP가 18조 5천억 달러고요. 중국이 1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현재로도 3분의 2 수준이 못 미치고 국방비 지출을 보면은 미국이 6천억 달러 수준이고요. 네. 중국이 1,500억 달러 수준인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이 정도 이 강국이 된 것은 최근이잖아요. 미국은 이런 상황을 전후 70년 동안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축적된 기반까지 사실 환산을 하게 되면은 미중 간의 그 경제적 군사적 관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갭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중국은 깨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위원장님, 우리가 저는 걱정하는 게 사드 혹시 정말 가지고 갈까봐 걱정되거든요. 네. 약간 안보가 걱정돼요, 저는. 네. 그런데 사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은 그럼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그 사드 문제는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한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나왔던 얘기죠. 예, 네. 미국과 중국의 문제고, 그래서 지금 그 사드 문제가 쏙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미중 정상이 최근에 이 아주 심도 높은 네. 여러 시간에 걸친 대화를 했잖아요. 하면서 애초에 예정됐던 것보다 한 6, 7배 이상 시간을 끌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이 이제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사실 사드는 이제부터는 아주 마이너한 이슈가 되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사드에 대해서 다시 재논란, 재협상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사드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면은 원래 이제 사드 이 배치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정부가 네. 1조 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우리 한국 측 분담금이 있잖아요. 네. 지금 연간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일본은 지금 2016년부터 2020년 5년 계획에서 연간 2조 원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9천억을 부담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거를 좀 그 인상하려고 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그 말을 한 것이지. 아무리 뭐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전례가 없는 일을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였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인들을 보호하는 아니요, 목적이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 위원장님. 네.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을 요구할까봐. 재협상을 요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있겠지만은 만일에 뭐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은 너무 좌쪽으로 가가지고 네. 재협상을 해서 한미 동맹 체제가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은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큰 카드 내세우겠죠.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만약에 그런 내용이 다시 불거진다면 그러면 결국은 김정은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며칠 안 됐는데요. 트럼프가 강공으로 나가니까 바삭 얼어가지고 트럼프 라인에 조금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국정화 교과서 원점, 위안부, 다시 재협상, 그리고 몇 가지를 보면은 이때까지 기존에 지금 협상돼 있던 걸 다시 뒤엎는 걸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예.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런 부분이 너무 냉전으로, 그러니까 얼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음 단계로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렇다면 북한은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하죠. 중국도 좋아하고요. 북한은 핵실험 이거 지금 핵 개발 포기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예, 제가 북핵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다음에 할 거예요. 네. 한 번에 다 털면 네, 안 돼요. 그러시죠. 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현상은 지금 이게요. 제가 지금 아주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시군요. 예, 정말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요. 요즘 밤잠을 좀 설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예 못 잡니다. 을 생각하시면서. 왜 아예 못 자냐면요. 자, 이제 어떻게 기조를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인가. 예. 요즘 보면요. 우리 댓글에 무슨 댓글 부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주 저를 갖다가 찢어 죽이겠다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요. 하루에 1시간씩 댓글에 반박하는 댓글을 하고 있어요. 뭐. 답이 뭔지 아세요? 네. 요걸 쓰면 반사 이거 쓰고 있어요. 그냥 반사 이거 쓰고 있어요. 다 네가 먹어라 네 거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우려했던 것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 정권과 정말로 화합하는 건 지금 당장 힘들게 본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일단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잖아요. 네. 그 태도 변화라는 것은 낮은 단계는 이제 6차 핵실험을 네. 안 한다는 거고요. 네. 트럼프가 말하는 이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건데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어쨌건 이것이 성결이 안 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조건 고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아주 어려운. 예, 북한과의 그렇습니다. 그 여자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는지 아세요? 저는 여자 약해서 비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보통 여자 보고요. 나랑 사귀자. 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네. 그냥 친하게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사귀자 하면은 그냥 친하게 지내자. 네, 그래서 모든 여자와 친하게 지낼 수 있대요. 아, 그렇군요. 페이스북에 있는 글이더라고요. 누가 썼는데요. 네. 저는 이 말이 왠지 네. 북한과의 관계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야, 묘한 그런 내용적으로 느낌이, 보면 그렇죠. 왠지 예. 그런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이거 북한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더 지켜보시고 네. 또 다시 나와서 계속 짚어주세요. 저는 얼핏 보면은 이 북한을 보면은 여자의 마음 같은데 실제로는 이면에는 아주 이 조직적이고 치밀함이 있죠. 그래서요. 전략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북핵 문제를 30여 년 동안 이 즐겨왔잖아요. 북핵을 네, 가지고. 네. 지금은 북한이 그 30여 년 동안 이제 핵 개발을 해왔고 이제 조만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이 비공인 핵 보유국이 돼버리면 꿈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지켜보시고 네. 내일 다시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이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이 길들이기를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이전의 입장에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좀 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문 대통령이 북한 가서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네. 특정한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은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대화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냥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경고성 발언을 하면서 네. 문 후보도 큰 틀에서 국제사회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아마 조금 본인의 입장을 네. 완화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지 않을 경우에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봐도 됩니까? 그럼요. 그래요? 그런데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그러면 뭐 간보기 한 거예요? 일단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국방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 전문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이 문제를 제가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네. 사실 과목으로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오늘 북핵 문제를 주제로 가져오셨는데요. 네. 자, 북한이 지금 어제
그제 또 한 번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네. 미국, 중국에 주는 그 메시지가 있죠. 네. 첫 번째 우리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가서 만나겠다라는 등 이렇게 약간 화합의 제스처를 쓰고 있는데 왜 미사일을 던져요? 아, 그게 이제 조금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네. 국제협력 정상회의가 네. 개최된 날, 그 당일 날에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해 잔칫날에 사실 찬물을 끼얹은 거죠. 네. 끼얹은 건데 전통적인 우방인 또 이따금씩은 보호자인 중국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마이웨이로 역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중국 쪽에도 천명을 한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북한에서 지금 탄도미사일을 정말 발사한 게 그냥 한 건 절대 아니군요. 북한은요 모든 것이 전략적 판단을 전제로 해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미사일 한 방을 쏘더라도 네. 전략적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흔히 말하는 제가 좀 약간 저속한 표현일 수는 네. 있겠지만 정말 간보기 미사일을 한번 쏴본 거군요. 반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최근에 이제 고강도로 네.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항공모함 칼빈슨호 같은 경우 호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 영해로 이동을 시키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네. 글로벌 호크를 일본 쪽으로 전진 배치를 시키지 않나. 네. 백악관 쪽에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전술핵을 네.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등등등등 해서 이 북한을 이 고강도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마이웨이를 고집하잖아요. 네.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게 천명한 것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그럼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중국에 던진 메시지도 뭐 이제 사실 이제 요 최근에 이 중국이 이 주도하는 1대1로 새로 출범한 네. 이 문 정부에 대해서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테스트요? 예, 반응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쏘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미사일을 쏘았을 때 그러면 환영하는 반영을 기대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낮은 단계에서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지 않습니까? 네. 완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대화의 성질 요건을 아마 이 트럼프가 제시한 이 특정한 상황, 뭐 북이 핵을 포기한다든지 네.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유화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네. 입장을 완전히 선회한 거는 좀 지나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요?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 미국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